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코인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025년 10월 29일, 바로 이날이 파이코어 팀이 EU의 미카엘 규제기관에 백서를 공식 제출한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썸네일을 보셨다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습니다. 백서 안에는 유럽 상장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백서 제출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파이네트워크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유럽연합의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미카 규제를 공식적으로 준수한 백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건 아무 프로젝트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지만 이 규제를 통과하거나 공식 제출까지 간 프로젝트는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7년 동안 모바일로만 채굴되던 그 파이코인이 이제는 유럽 금융당국의 정식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말 그대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미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카는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유럽연합이 만든 암호화폐 시장의 헌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 각 나라마다 환전 규정이 다 다르잖아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합법인데 독일에서는 애매하고 이탈리아는 또 다른 규정이 있고 완전 뒤죽박죽이었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2023년에 나선 겁니다. 27개 회원국, 4억 5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시장에 통일된 규칙을 만든 거예요. 발행부터 유통, 상장,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 규제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대부분의 코인들이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도 완벽하게 준수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파이코인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네트워크가 제출한 백서를 뜯어볼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에 작성되어 10월 29일에 정식 통지된 이 문서에는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해요. 먼저 가장 충격적인 건 발행 주체의 구조입니다. 파이벳1트라는 회사가 백서를 제출했는데 이 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24년 12월 24일에 설립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설립된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회사가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파이 파운데이션의 100% 자회사라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국제금융에서 아주 표준적인 구조예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파이네트워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큰 정보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파이코인의 총 공급량이 1천억 개로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더 이상 찍어낼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현재 유통량은 약 82억 개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50억 4천만 개가 락업 상태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건 32억 7천만 개 정도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희소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6천만 명의 활성 유저가 있는데 거래 가능한 물량은 32억 개뿐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엄청나다는 뜻이거든요. 백서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연간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아세요? 무려 185테라와트시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어요. 그런데 파이코인은요? 겨우 0.00245테라와트시만 씁니다. 비트코인 대비 99.9%나 적은 양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파이코인이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변형한 연합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제쳐두고 핵심은 이거예요. 유럽은 지금 탄소 중립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이코인이 이 부분에서 완벽한 답을 제시한 거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은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환경을 파괴하는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파이코인이 이 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파이코인의 비수탁형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파이네트워크가 여러분의 코인을 대신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거래소들이 고객의 코인을 대신 보관하다가 해킹당하거나 파산하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FTX 사태 기억하시죠? 파이코인은 이런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월렛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해요. 내 코인은 내가 관리한다. 이게 블록체인의 진정한 정신이잖아요. 미카도 이런 자기 수탁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파이코인이 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 겁니다. 그리고 백서는 모든 위험 요소를 숨김없이 공개했어요. 시장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거래 취소 불가능성, 보안 위험까지. 이런 투명한 공개가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거죠. 뭔가 숨기려고 하면 더 의심받잖아요. 파이네트워크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직한 프로젝트임을 증명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장되는지 말이죠. 백서에 따르면 첫 번째 유럽 상장 거래소는 OKX 유럽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1월 28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OKX 유럽은 몰타 금융서비스청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미카 준수 거래소입니다. 몰타가 유럽의 블록체인 허브로 불리는 곳이니까 시작점으로는 완벽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거래소들에도 순차적으로 상장될 예정이에요. 각 나라마다 규제 승인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미 파이코인이 2025년 2월 20일 오픈 메인넷을 발표하고 6개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사실입니다. OKX, 비트겟 등 이미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유럽 외 거래소였죠. 진정한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유럽 진출이 필수였던 겁니다. 미카 준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아무 코인에나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법적으로 인정받고 규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큰 금융기관들은 규제가 명확한 자산만 다뤄요. 미카 준수는 이들에게 그린라이트를 켜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파이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실제로 파이코인은 이미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스웨덴 스포트라이트 증권거래소의 벨러 파이 ETP로 상장됐어요. ETP가 뭐냐고요? Exchange Traded Product의 약자로 쉽게 말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로 파이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만들 필요도 없고 복잡한 지갑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식 사듯이 클릭 몇 번으로 파이코인에 투자할 수 있어요. 앞으로 ETF나 선물, 옵션 같은 다양한 파생 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질수록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가격 안정성도 높아지겠죠. 파이네트워크의 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했어요. 파이네트워크 벤처 펀드라고 하는데 이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파이코인을 실제 비즈니스에 통합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파이코인 기반 게임, 파이코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등등. 이런 프로젝트들에 투자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거죠. 실제로 파이투고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파이코인으로 실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런 식으로 실사용 사례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네트워크는 파이앱 스튜디오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개발자당 앱 생성 개수를 10개에서 100개로 늘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더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오픈마인드와의 AI 파트너십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 이게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AI가 파이코인 거래를 분석하고 최적화하거나 파이코인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바이낸스는 언제 상장하나요? 사실 바이낸스는 이미 파이코인 상장에 대한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심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 미카 준수로 그 장벽이 사라졌어요. 생각해보세요.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여기 상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물론 바이낸스도 나름의 상장 기준이 있어요. 프로젝트의 기술력, 커뮤니티 규모, 거래량,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파이코인은 이미 6천만 명의 활성 유저와 1,800만 명의 KYC 통과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했으니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미국 시장 진출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직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유럽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으면 미국 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미 유럽이 인정한 코인이라는 타이틀은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같은 나라들은 규제가 엄격한 편인데 미카 준수 경험이 있으면 이들 국가의 규제도 통과하기 쉬워집니다. 파이코인의 토크노믹스, 즉 토큰 경제 구조는 정말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ICO나 프리세일을 통해 초기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런 거 없었어요. 전적으로 커뮤니티 참여, 즉 모바일 채굴을 통해서만 분배됐습니다. 7년 동안 꾸준히 채굴한 사람들에게만 코인이 분배된 거죠. 이런 구조의 장점이 뭘까요? 첫째, 특정 세력이 물량을 독점할 수 없어요. 둘째, 커뮤니티의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7년을 기다린 사람들이니까요. 셋째, 덤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거니까 쉽게 팔지 않죠. 그리고 현재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락업 상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50억 4천만 개가 아직 잠겨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풀리면서 시장에 공급되는데 급격한 물량 출회가 아니라 점진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거예요. 백서에서는 파이코인을 유틸리티 토큰이 아닌 기타 암호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이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 자산으로도, 거버넌스 토큰으로도, 스테이킹 자산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탈중앙화입니다. 현재는 코어팀이 주도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커뮤니티에게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에요. 미카 준수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이 과정이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 리스크 없이 커뮤니티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실제로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여러 면에서 탈중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드 운영자들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D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앞으로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나 주요 정책 결정에도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웹3의 정신이잖아요. 중앙화된 기업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주인이 되는 생태계 말이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지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11월 28일 OKX 유럽 상장 이후에 거래량 변화입니다. 첫 일주일 동안의 거래량이 특히 중요해요. 유럽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유럽 거래소들의 상장 속도예요. OKX 유럽이 시작이지만 독일의 큰 거래소나 프랑스의 주요 거래소들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상장이 일어나면 정말 대박이겠죠.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유럽의 대형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파이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지 주목해야 해요. 공식 발표가 나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네 번째는 실사용 사례의 증가입니다. 파이코인으로 실제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매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파이코인 기반 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봐야 해요. 코인의 진짜 가치는 실사용에서 나오니까요. 다섯 번째는 KYC 진행률입니다. 현재 1,800만 명이 통과했는데 이게 2천만,
3천만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중요해요. KYC 통과자가 늘어난다는 건 실제 거래 가능한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니까요. 여섯 번째는 락업 물량의 해제 일정입니다. 50억 개가 언제, 어떻게 풀리는지에 따라 시장 수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급격한 물량 출회는 가격 하락 압력이 되지만 점진적인 해제는 오히려 건전한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코인들의 미카 준수 현황도 봐야 합니다. 파이코인이 선발 주자로서 얼마나 앞서 나가느냐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할 거예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미카 준수했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전체 시장이 하락하면 파이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규제 환경이 또 바뀔 수 있어요. 미카도 완벽한 규제는 아니고 앞으로 수정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관련 규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셋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넷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네트워크 혼잡이나 수수료 상승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넷째,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파이코인이 성공하면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나올 거고 기존 메이저 코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의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6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 미카라는 든든한 법적 기반, 친환경적인 기술 구조, 그리고 실사용 생태계 확장, 이 네 가지 기둥이 파이코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파이코인이 2025년 10월 29일 미카 준수 백서를 공식 통지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규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는 의미예요. 7년간 모바일 채굴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유럽 금융시장의 정식 멤버가 된 거죠. 11월 28일 OKX 유럽 상장을 시작으로 파이코인은 4억 5천만 명의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며 실사용 생태계가 확장될 거예요. 1천억 개 고정 공급량, 32억 개의 유통 가능 물량, 99.9% 낮은 에너지 소비, 비스탁형 구조. 이 모든 게 파이코인의 경쟁력입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번 미카 통과는 분명 파이코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파이코인, 이제 더 이상 그냥 모바일 채굴 코인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인정한 합법적 디지털 자산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파이코인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바이낸스 상장 소식이나 미국 진출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